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재한입니다. 이번 한 주는 아무래도 시장이 3월 말 분기말을 지나고 난 이후에 주도 섹터가 일부 교체가 되는, 그리고 펀드 물량이 일부 재편이 되면서 아마도 지금 4월 초는 조정을 조금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증시가 굉장히 주도 섹터가 강하게 상승한 경우, 그런 이후에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지나는 분기점이 지나면 대부분은 펀드 비중 조절을 위해서 분기 초에 상당한 물량 이동이 나오게 됩니다. 분기별로 굉장히 오버한 섹터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요. 상당히 낙폭이 컸던 종목은 또다시 비중을 공매도를 판매하면서 비중을 좀 맞춰야 됩니다. 아마도 지금 4월 초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일부 조정을 좀 거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도 섹터가 일부 변하기도 하는데 사실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도 섹터에서 가장 주도 역할을 했던 반도체는 지금 일부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그 조정폭이 크거나 그렇게 우려스럽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조정 과정을 보면 지금 가운데 1000불을 넘어가기 전에 일단 고점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나오고, 뭐 이걸 좀 더 크게 확대해서 가면 닷컴 버블 때와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엔비디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변화를 보면 아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이번 2024년 4분기를 양극단에 비교를 해보면 한 2년 상관인데 정말 상전 벽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변화율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지금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거의 4-5배 이상 1-2년 사이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거품이라고 석탄하기는 상당히 이릅니다. 예를 들어서 EPS가 따라오지 못하면 이건 거품이 되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섣불리 고점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시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가장 크게 두각된 부분은 HBM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I 모멘텀이 하드웨어, GPU, HBM 반도체,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거쳐서 온 디바이스 AI까지 뭐 순환매 과정을 여러 번 거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은 HBM 반도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불을 지핀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였고, 지금 이제 방송 전이라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삼성전자도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AI 모멘텀에서 HBM 반도체는 확실하게 주도주로 등장하는 모습, 여기에 D램 모멘텀이 지금 상당히 붙고 있고, D램 가격이 올 한 해 아마 53% 정도 증가할 걸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반도체를 억지로 고점을 끼워 맞출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이제 조정에 대한 대비 비중 조절은 일부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주도 섹터에 넣고 주도주로서 계속해서 일정 부분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올해 내년까지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주도 섹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일부 주도 섹터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와 제약 같은 경우가 일부 좀 움직임이 다른데요. 자동차는 지금 저 PBR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일부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좀 들어와 있고,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차, 기아가 역시 이제 지금 3월까지 차량 판매 대수 예상만큼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지금 EV와 관련되어 있는 테슬라의 그 가이던스 하향 조정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자동차는 일부 비중을 조금 줄이시되 역시 이제 주도 섹터에 넣어서 갈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흐름이 좀 다르죠. 특히 이제 4월 미국 아마케를 앞두고 ADC 관련된 급등했던 종목들은 아마 이제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겁니다. 실제로 미국 아마케에서 지금 현재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그리고 그 발표 결과가 좋을 걸 예상되는 기업과 모멘텀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은 아마 주가는 차별화될 거고요. 대형 제약사 가운데 신형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아마케를 거치면서 테마성 종목들이 급락할 때 역으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구분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우리가 두 가지가 이제 민감한 섹터가 있는데, 하나는 경기 민감주, 소비주, 뭐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2차전지입니다. 먼저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상당히
예상치를 하회했던 테슬라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되는 전반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다시 공매도 압박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라고 보시면, 사실 이번에 그 실적 시즌 이후에 4월달 펀드 재편 물량에서 역으로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기 관련되어 있는 민감주, 소비주 쪽, 중국 관련된 소비주 쪽인데, 뭐 카지노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한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17개월 만에 확장 국면에 들어갔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6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경기가 연착륙을 넘어서 노랜딩에 가깝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역시 경기 민감 소비주 상승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나면 상승 기조에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공매도 환매가 상당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매도 환매를 기대했던 섹터는 2차전지인데, 오히려 2차전지보다는 경기 민감주 소비주들 쪽에서 공매도 환매가 상당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일부 이런 소비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분기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주도 섹터의 변화는, 일단 반도체는 변함없이 역시 주도 섹터에 가장 강한 포트로 구축을 하시고요. 일부 제약과 자동차의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여기에 줄이는 대신에 경기 민감주, 소비주,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조금 보완한 정도. 그리고 꼭 빼먹지 말아야 될 부분이 정유주입니다. 그러니까 정유주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리포트들이 정제 마진이 이미 바닥을 지나서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다는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유가는 지금 현재 80불대에서 거의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정유주, 경기 소비주와 경유주 일부를 포트에 새로 편입해서 주도주를 구축하신다면 반도체에 기존의 제약과 자동차 비중을 조금 일부 줄이시고 이런 정도로 포트를 구성하시면 아마 2분기에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반도체를 핵심에서 일단 놓으셔야 된다는 것과, 이 부분을 놓고 경기 민감주와 일부 정유주를 좀 보강을 하신다면 사실 2분기는 4월달 그 초중반 조정만 잘 견디시면 상당히 수가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하방 쪽 배팅을 했던 파생 쪽에 하방 배팅, 공매도 배팅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하방 배팅이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은 상방은 조정 이후에 상방 쪽에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반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4월달 초중반 펀드 물량 재편 혹은 펀드 비중 조절에 의해서 조정이 일부 나오고 외국인 선물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면 주도 섹터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만 2차전지를 비롯해서 일부 시세 반대편에 서 있는 종목은 오히려 주가 간격이 더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도 섹터 내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번뿐만이 아니라 금리 동결에서 인하로 내려가는 시기에 공통된 부분, 뭐다? 대형주가 강하다,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 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첨언에 질문이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그 부분 하나 언급하고 싶은데요. 금리 인하가 후퇴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의 증시 악재가 될 거냐라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좀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FOMC에서 했던 발언을 잘 생각해 보시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경기가 나빠진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장기국채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냐면, 결국은 이 부분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서 4월 달도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면서, 다만 주 초반의 조정을 좀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의 창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경제창 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주위에도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이었습니다.